첫 번째 촬영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중요한 전화래서. 뭐 좀 되겠죠. 자, 월선헌이라는 집 이름입니다. 작은 집이라고 그랬죠. 안분지족 작은 집. 근처에 구경할 곳이 16군데가 있는가 봅니다. 그죠? 16경 가 노래입니다. 권근, 그 한글 제작에도 참여했을 건데, 이분이. 어촌기. 나오네요. 둘 다 자연이니까 주제는 자연 친화일 겁니다. 고전 시가는 주제가 몇 개 없습니다. 충 아니면 자연 아니면 사랑 뭐 보통 그 세 개로 점철이 되죠. 자, 동력 두던 둔덕 언덕 밭거이. 자, 된소리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욕이 아니고 뒤에 걸로 된 소리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밖에 요 에라는 조사는 의로도 쓰고 양성모음 다음에는 아이로도 쓰고 그래서 이거를 시옷 기억으로 쓰고 기억은 뒤로 넘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보고 발음대로 이렇게 뜻을 찾아가면 되죠. 동쪽 둔덕 밖에 크나큰 넓은 들해. 요번에는 아이를 썼죠. 들에 들 다음에 히읗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하는데 고1 2학기 때 배웁니다. 지금 뭐 남아 있는 거는 살 다음에 히읗 정도, 살코기, 수탉, 암탉 뭐 그런 거 할 때 조금 남아 있죠.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이 엄청 많았을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히읗은 쌩까면 됩니다. 동쪽 둔덕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일항경자입니다. 일항이나 되는 황문, 누런 구름. 황운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기운. 지금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죠? 그러면 곡식이 익은 겁니다. 풍요롭죠. 그럼 황운이니까 가을이네. 곡식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황운이 한빛이 되어 있다. 있다의 옛날 말이죠. 이시다. 한빛이 되어 있다. 이거는 컬러, 빛. 중량이 거의로다. 가을 맞죠? 음력 9월 9일. 그죠? 1이 음의 수, 2가 아니면 1이 양의 수, 2가 음의 수, 3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게 또 세 번 모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9. 또 이 9가 두 개나 있는 9월 9일, 그리고 3월 3일, 3월 3일, 삼진날, 9월 9일 중량절. 아주 옛날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량이 거의로다. 내놀이, 내과에 놀러 가자. 내놀이, 들놀이, 산놀이, 내놀이. 하자, 쓰라. 자, 쓰라라고 나올 경우도 있고, 사라라고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청유형, 명령형입니다. 문맥을 보고 청유인지 명령인지 따져보면 되죠. 놀러 가자겠죠. 그래서 여기선 청유. 내놀이 하자스라. 붉은 게 붉은. 옛날에 무브프 무브 프 다음에는 오우 모음을 안 쓰고 으 모음을 썼습니다. 나중에 붉은 이렇게 되겠죠. 리을 기억인데 기억은 뒤로 올라갔네. 붉은 게 여물고 옛날에는 강에도 개가 살았죠. 늙은 달기 리을 기억을 썼는데 또 기억을 썼다 그죠. 옛날에는 맞춤법이 없다 보니 그랬습니다. 누른 닭이 살쪘으니 대꾸법이고 이거 안주죠. 그러면 당연히 술이 나오겠죠. 술이 익을 뒤로 또 넘어갔다 그죠. 익을 선정 버디야. 벗 오늘날의 벗 친구입니다. 벗이야 없을 소냐 서리법 벗이 친구가 없겠냐 안주 있고 술 있는데 친구가 없겠느냐 있단 말이죠. 전가 시골이죠. 농촌 전가의 흥미는 시골 생활의 흥미는 날로 깊어 가는구나 메라 어라로 끝나는 감탄형 영탄법이 쓰고 있습니다.
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영탐법. 살열, 화살처럼 빠른 여울 긴 모래에 밤물이 밝았으니, 밤불이 밝았으니, 밤에 불을 켰네. 왜? 꽃게잡이 같죠. 음, 밤에 불 켜고 애들이 개 잡으러 갔습니다. 밝았으니 개 잡는 아이들이 아이는 아이들이 그물을 흐트러서 있고 그물을 막 띄운 것 같아 그죠? 호두포라는 포구 항구에는 구비에 아정물 밀물이 밀어 들어오니 또 대꾸법 쓰고 있네. 돛담배, 애내성, 어기영차, 비그덕 영차 하는 노젓는 소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부들이 막 그 하는 노래고 그 기합이죠. 고기 파는 장사이로다. 장사이로다. 장사는 국여만 시켜서 장이 될 거고 오늘날 장사가 될 거고 이제 아래자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장사꾼한테 장사가 될 것입니다. 장사로구나. 또 영탄법 로구나. 경치도 디오커니와 국여만 시키면 쭉 타죠. 좋거니와 경치도 좋고 생활에 이치라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라는 또 서리법. 중약 어와 맑을 청자 청경의 값이 또 내려봐야겠죠. 값이 돈이 이시다 있다의 옛날 말이랬죠. 있다 있을 것이런들 있었다면은 뭐뭐 한들 그래서 이렇게 경치 구경하는데 돈 내나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정막히 닫은 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가 없단 말입니까? 권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거죠.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에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잖아. 그런데 정막히 닫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거죠. 문에 내 분수로 들여오랴. 이런 경치를 어떻게 내가 보겠느냐. 서리법. 그리고 안본지족이죠. 안본지족. 사조. 사사로운게 비침이 없다. 태양은 다 비춰주고 달도 다 공평하게 비춰준다. 사사롭게 누구든 더 많이 비춰주고 하는 게 없다. 홈이 하는 것이 함이 주어가 1인칭이면 오가 들어가서 홈이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풀모자 쟤는 또 집입니다. 모제 초가집에 역시 안분지족 초가집 모제에 빛인 빛이 옥루라 다르소냐. 옥으로 만든 누각, 임금 계신 곳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님은 옥황상제니까. 원래는 옥황상제가 사는 곳인데 그냥 임금 계신 곳입니다. 그 양반들이 쓰는 작품에서는 다르소냐 서리법 다르지 않단 말이죠. 술동이가 나왔네. 푸른 술동이에 밥비 청준을 밥비 열고 푸른 술잔을 밥비 열고 큰 잔에로 하면 된댔죠. 에 가득 오후 안 쓴댔죠. 가득 부어 술을 가득 부어 가지고 대나무 이파리 가는 술을 달빛을 쫓아서 거우로니 기울이니 이런 걸 풍류라고 하죠. 이야, 술잔이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 달이 비치잖아. 그죠? 달을 기울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네. 그죠? 이태백의 영향입니다. 표현한 호련히 일흥 한흥 신남이 웬만하면 난리로다. 적이면 외워둡시다. 자주 나옵니다. 웬만하면 플라이 날아가리로다. 달까지 날아갈 것 같다. 신선이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도교의 신선 사상이죠. 옥로 나온 거 보면 도교네. 임금 생각하면은 유교 사상도 있고
유교와 도교가 섞여 있습니다. 나왔다. 이적선, 이태백입니다. 이시성을 가진 신선. 달하고 술하면 이태백이죠. 시의 신선, 이태백. 이태백이 이리하여 달을 보고 미쳤단다. 그죠? 이태백이 동정호에서 뱃놀이 하다가 그 동정 호수에 비친 달 건지려다가 그대로 풍덩해서 죽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추나 추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경치가 아름답고 주야 낮주자 밤야자 낮과 밤에 아침에 저녁에 점을 못자 완상 감상하답니다. 경치를 감상한 것이 늘 새로우니 몸은 한가하나 귀하고 눈은 겨를이 없다. 구경한다고 겨를이 없대. 몸은 한가해 죽겠는데 눈하고 귀는 바빠 죽겠대. 남은 여생이 엄마에 얼마 치겠느냐? 백발이 날로 길어가니 좀 늙은 사람이네. 세상의 부귀공명은 부정적인 거죠. 부귀공명 이름을 알린 것은 계륵 닭가슴살 계륵이냐 다르소냐 똑같단 말이죠. 강호의 물고기와 새의 새맹새 깊으시니 어떤 맹세겠습니까? 자연에 살고자 하는 맹세겠죠. 자연에 살리라. 깊으시니 깊어 있으니 옥당은 그 홍문관 그 아주 좋은 벼슬입니다. 옥당에 금으로 된 말에 이건 뭐 공명하고 똑같은 거죠. 옥당 명에 몽혼이 섞여 있다. 헉, 미련이 섞여 있네. 미련이 있네.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화가 날라 그럼. 노트북 산지 얼마 되도 안 하는데 중고지만. 가온이랑 나래가 페이지가 좀 다르죠. 일단 지금은 가온 페이지로, 나래 페이지로 하고 있죠. 페이지 관리 20페이지. 이게 아니야. 여기네. 옥담금마까지 했었습니다. 그죠? 세맹세 깊어 이시니 깊어 있으니 옥당금마의 몽혼 꿈의 혼이 꿈에 가끔 가보는가 봐죠. 섞여 있다. 미련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 작품에서 완전히 속세와 단절한 작품이 있고 단절 못하는 작품이 있는데 지금은 단절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련이 있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무조건 문제화됩니다. 초가집이고 태평연을 기억나죠? 태평성대입니다. 그죠? 초가집에서 태평성대에 시름 없이 누워 있어. 촌주 술주자입니다. 막걸리 촌주 강에서 잡은 물고기로 안주 만들어 먹는가 봐. 그죠? 촌주 강어로 장일치 긴 날에 취한 것을 원하노라. 술에 취해 사는 것을 원하노라. 자, 시조처럼 가사도 마지막에 시조처럼 끝납니다. 이 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이셨다. 은혜로 뭐뭐 셨다. 처음 보죠? 로구나. 역시 임금님 은혜로구나. 옛날 이 자연친화 작품에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 이런 자세 드러나고 있습니다. 루루루루루루루. 옆에 풀어볼까?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이른들을 황혼에 빗대고 있습니다. 붉은 개가 여물고 누런 닭이 살이 찌고 대국법 어촌 풍경을 즐기며 흥취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용되는 화자의 어조는 내놀이 하자사라 청류형. 자, A에서 드러난 자연의 공간적 의미, 내적 갈등 없습니다. 학문 수양 안 합니다.
지금 놀러 갔는데 무슨 학문 수양이야? 생활과 노동의 공간. 예. 자, 서리법을 사용하여 맑은 경치에 가격이 있다면 내 분수를 어떻게 얻겠냐 이런 거죠. 내 분수로는 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고 있네. 맑은 경치는 화제의 분에 넘치는 호사스러운 풍경이다. 옥루는 임금 계신 곳 맞습니다. 화자는 초가집에 비친 빛과 옥루에 비친 빛이 다르다. 아니죠. 같다라고 하고 있죠. 큰일 났다. 청소하고 있다. 이 어쩌나? 또 끊을 수는 없는데. 조금 시끄러울 겁니다. 진공청소기 소리를 했어요. 중간에 끊기지만 않았어도. 세상 공명을 빗댄다. 게륵, 닭갈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죠? 큰 소용은 없습니다. 아깝긴 아까워. 그래서 게륵이란 말 자체에서 약간의 벌써 미련이 있네. 그죠? 음, 조금 시끄러워도 참읍시다. 강호의 어조 물고기하고 새와 함께 조가 세 글자 맞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옥당근마의 몽은 관직 생활에 대한 꿈, 세속적 성공에 대한 미련을 뜻한다. 미련이 남아있어.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살아가고자 하지만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 잠시 멈췄다가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빨리 하겠습니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은 호화스러운 벼슬살이 아니죠. 마지막에 미련은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시골에서 술 먹고 취하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장일취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 예. 유교적 충, 역군은 이셨다. 역시 군 임금 은혜 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니까 수필입니다. 빨리 가봅시다. 어초는 나의 친구 이름이 공백공인가 봐. 공백공의 자호이다. 어른이 돼서 붙는 이름 관우. 관우가 자죠. 본명이 뭔지 몰랐거든. 예전엔 본명을 잘 안 쓰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공시성을 가진 백공이야? 어촌 공백공 이런 건가? 백공은 나와 태어난 애는 같으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대과, 우와. 과거를 마지막까지 다 붙은 사람입니다. 대과에 급제하여 좋은 벼슬에 올라 각근을 나부끼고 인근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나라에 옥세를 주관하니 높은 벼슬에서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했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낚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은 어부사를 노래한다. 고려시대 노래입니다. 고려가요입니다. 삐그덕삐그덕 영차하는 선생님 조상 영천이시 농암 이현보 선생님이라고 지은 작품이죠.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아. 정자, 공자의 제자입니다. 효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정자가 상송, 노래하는 것, 이런 노래가 있는가 봐.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소리의 나타남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 요거는 요 부자를 쓰면은 직업적인 어부고 요 부자를 쓰면은 낚시꾼.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가서 그냥 낚시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네, 그죠?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이것도 주나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길 것 같으니까, 하나라, 은나라, 이제 주나라, 중국 고대 왕족들이죠. 한자도 없던 그 시절.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이 중국 역사를 시작할 때, 이때 책사를 맡던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이 사람이 72살 때까지 낚시만 했대. 그래서 낚시꾼 하면 강태공, 강태공 하면 낚시꾼이죠. 중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산둥반도, 제나라라고 부르는데, 제나라의 왕이 됩니다. 내가 감히 그가 주문왕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천하를 도모하죠. 그런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큰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는 아니다 이거죠. 엄자는 역시 그죠. 낚시로 유명한 사람인데 또 현명한 사람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내가 어부가 되고 싶은데 어부가 되고 싶은 것은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천하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자롱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래.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자연 친화. 아이고야, 왜 세모를 했을까요? 자,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노저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두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베어두고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 흘러간다. 구운 고기와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주고 받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에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불며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자연에서 그야말로 노는 거죠. 흰 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 쌤도 모르는 게 있네. 옛날 장건이 타고 하늘 올라갔던 배 이런 거 있어? 음, 성사를 타고 하늘로 오를 것 같다. 신선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요것도 도교가 있다 그죠? 도교.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하고 삿갓 안분지족입니다. 삿갓은 요렇고 요건 알죠? 사람 몸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한복을 입으면은 요렇게 입고 있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갈대로 만든 요런 거를 대나무나 갈대로 만든 요런 옷을 입습니다. 한 빗줄기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도롱이와 삿갓은 비옷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이게 왜 안본지족이냐? 양반이 비 오는데 왜 나가? 방 안에 있지. 아니면은 하인이 우산을 들어주겠지. 이 농사일이나 그죠? 이 낚시일 같은 거 할 때 노동을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양반이 도롱이와 삿갓을 입는다? 안본지족입니다.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과 같은 비늘과 옷 같은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저며들어 펄떡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하늘은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떠쳐는 등불은 가물거리는데 배의 지붕에 빗소리는 울어.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수 하는 소리 차갑고도 슬프다. 여름날 뜨거운 햇볕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미풍 솔솔 부는 바람이 불고 겨울 하늘에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들이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낚시의 삶이네.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어부의 즐거움은 없는 때가 없다. 늘 즐겁다. 저 영달 앞에서는 공명으로 나왔죠. 부기공명. 얽매여 벼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은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곤, 가난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은 나는 이런 거 아니야. 유유자적을 즐긴다. 그래서 부입니다. 부가 아니고. 자,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부기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거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에 물욕 밖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부귀영화 다 뜬구름이다. 공명 그거 다 쓸데없다.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이것은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자연에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하여 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살피고자 한다. 을충년 7월 어느 날 어촌기 둘 다 높은 벼슬아치들이네. 자 봅시다. 기록 글쓴이에 버친 공백공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다. 소탈하고 명랑하다. 나와 태어난 해는 같고 풍채와 인품이 소탈하고 대과에 급제했고 사람들 기대와 달리 강호의 취미가 있다. 어부살로란 내 마음에 사사로운 욕심이 없더라. 관직 생활보다 전원 생활에 뜻을 두고 있다. 공백공 어부의 즐거움을 논하며 인물 강태공, 엄자릉 열거법을 쓰고 있다고 육에서 아이와 어른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벌하며 어떤 때는 낚시 잡고 외로울 때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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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열거법 어부의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여름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지죠.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서 미풍이 불어온다. 시원한 바람. 겨울 하늘에 눈이 내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홀로 낚시를 들이운다.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어부의 즐거움은 바뀌지 않는다. 자, 빈궁하고 고기잡이를 하는 자와 다르게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유유자적을 즐기고 부귀공명을 중시하지 않고 세상에 물욕 밖에서 방랑하더라. 가짜 어옹, 그죠? 여기서 어부는 낚시꾼입니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마지막에 나왔죠? 공백공의 말이 즐거웠고 나 또한 살피고자 나 또한 살피고자 썼습니다. 자, 화자가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전원 시골 생활에 흥미가 깊어집니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함, 공명을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연에 응가할 것을 맹세하면서도 정치 생활에 미련을 가지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과 전원 생활의 즐거움, 공백공의 말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 글쓴이가 어부의 삶을 지향하는 공백공의 말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살피더라.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강호에 응가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강호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연. 1번. 기업. 전원에서 생활상. 비읍에선 자연과 동화되는 삶. 안 봐도 뭐 맞겠죠? 한가로움 속 자연 훔치 맞죠? 고독을 해소하는 의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 임금인가? 디귿. 어따 길다. 옥로, 임금, 그렇네. 임금이네. 맞죠. 지읒에서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맑고 깨끗한 풍경이 나타난다. 진짜 풍경이야? 다라마바. 바사아자. 풍경 맞네. 맞습니다. 리을에는 운치가 있는 풍요 상황이 술 마시는 상황이죠. 이응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 낚시하는 장면이었죠. 미음에서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 생동감 있는가 찾아볼까?
치읓. 넉넉히 눈을 제멋대로 펄떡거리 뛰는 모습이, 그렇죠. 생동감 있는 자연. 다 맞습니다. 따라따따따. 빛이 비침. 옥루에도 똑같이 비칠 것이다. 옥루 누가 있어? 임금님이죠. 그렇죠? 연상 기법이죠. 고독을 해소하라는 의지 따위는 없었다. 우리 알고 있죠? 청할 때 하자는 우아하다 할 때 하자입니다. 2번. 보기를 바탕으로 대문자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17세기 가사 월소년 16경가는 월소년 주변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에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삶의 터전이죠.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식,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한다.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황운, 맞죠? 가을에 곡식이 익은 거.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놀이 가자. 오케이.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그죠? 여문 붉은 개와 살찐 늙은 누른다. 누런다. 전원생활 색채 이미지 맞죠? 붉은색과 누런색.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머리 밝아시니 아정물이 밀어온다. 오케이. 전원생활의 여율,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은 없었습니다. 생활이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라는 서리법이었죠. 괴롭지 않답니다. 내 놀이 가자. 고기잡이 놀이 하셨구나. 가을날 전원생활 여유가 안 들어간다. 돛담배 애내성 고기 파는 장사 이로다. 생활. 경치도 디오코니아. 생활이 즐겁겠느냐? 생활의 이치가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단 말이죠. 뭐뭐 하자 쓰라 하입시다. 명령형도 되고 청유형도 됩니다. 공백공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즐겁다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행동과 불일치 이런 거 없습니다. 심리적 거리감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거 없습니다. 무력함 없습니다. 이 너무 쉽잖아. 좀 풍경 제시했고 즐거움. 뭐 헷갈리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까? 자신의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를 밝히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마지막에 넌 어찌 생각하냐 이거였죠. 4번. 어촌기의 작가는 적절한 거 찾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버스의 말에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친구 공백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네. 근거를 법과 관계에서 그의 성품을 평을 앞부분에 있었죠.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자연친화, 가치관, 자연친화, 버스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더라. 버스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버스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네. 작가가 버스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버스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네. 작가는 버스를 아우로 삼고 있는 것을 통해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냥 나 생일이 빨라서 그렇다고 했죠? 3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뒤에 거는 그쪽, 가오는 한 작품 더 있죠? 가온 거는 내일 또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뭘까요? B는 찾았다.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있다. A. 강호 어조의 세맹세 깊었으니 자연에 있고자 했는데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죠. 조금 다르다, 그죠? 둘 다 자연 친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A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연에 있는데 속세에 미련이 있는 거고. B는 자기는 지금 벼슬을 하고 있어. 하지만 뜻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연에 두고 있죠. A는 내가 강호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에 미련이 있고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가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거 1번. 너무 쉽습니다. 그죠? 나머지 뭐 틀린 거니까 뭐 굳이 볼 필요 없겠죠. 강호에 응거하겠다는 삶을 맹세했죠. 옥당, 그 홍문관이라고 했죠. 높은 벼슬입니다. 금마 부귀영화겠죠. 관직 생활에 대한 꿈이 남아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벼슬살이 하고 있지만 기대도 한 몸에 받았지만 유유자적한 자연의 뜻이기네. 그죠?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자연 은거하는 삶의 뜻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다음 주 수업 중에 해야 되는데 세상에 관동별곡이 나오네. 재밌겠네. 면왕천가도 나오겠네. 수업 시간이 힘들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